안녕하십니까.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. 오늘은 TSMC가 올 연말까지 그 3나노 웨이퍼 물량을 월간 최대 10만 장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소식은 그 대만 매체인 이코노미 데일리 뉴스발입니다. 이 사실 아시다시피 3나노는 이 밖에서 시끄러웠지만 아직 그 메이저 업체의 칩에 적용된 적은 없습니다. 이제 막 시작하기 위해서 워밍업 중인 노드에 가깝다는 뜻입니다. 지난해 그 칩 불황기가 도래했고 이 3나노의 제작 노드의 이용 가격도 그 파운드리의 저조한 수율과 맞물려서 지나치게 높아진 게 이 팹리스들이 3나노 활용을 그 외면하거나 늦추는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.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최근 발표된 파운드리 점유율과 관련해서 TSMC가 올 1분기 기준으로 60.1%를 찍고 삼성은 12.4%로 더 낮아져서 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을 두고 3나노 효과가 없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는 넌센스에 가깝습니다. 이 5나노를 잇는 주력 공정으로서 3나노에 대한 그 기대감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3나노는 제대로 스타트도 안 한 상태입니다. 이번 그 점유율 격차는 업황이 불황일수록 그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1등 업체 TSMC로의 쏠림이 강화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. 이 3나노의 한정에서 보면 그 TSMC 경우 지난해인 그 2022년 4분기 양산을 시작한 초기 버전인 N3, 이 N3는 N3B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이 N3가 있지만 이 노드는 그 소량의 팹리스 물량을 찍는 노드로 사실상 전락했습니다. 이 삼성도 3나노 고객으로 비트코인 채굴용 칩을 만드는 중국업체 판세미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상태지만 이런 칩 물량은 그 마케팅, 팹리스 입장에서 보면 마케팅 물량에 가까운 수준입니다. 그 이번 1분기 기준 파운드리 점유율에 거의 영향을 못 주는 수준이라는 뜻이죠. 이 3나노가 파운드리 점유율에 그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시점이 되려면 빨라야 올 4분기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. 이는 이번 그 이코노미 데일리 소식에서도 잘 드러났다는 생각인데요. TSMC 3나노를 활용하는 고객은 아시다시피 애플입니다. 이코노미 데일리는 그 애플의 첫 3나노 칩이 올가을에 나오는 아이폰 15 기본 모델에 들어가는 AP가 아니라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들어가는 AP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일전에 그 같은 대만 매체인 디지타임스 그리고 일본 닉게이도 이를 보도한 적이 있죠. 이 아이폰 15에는 전작인 아이폰 14 프로 와 프로 맥스에서 쓴 A16 칩이 그대로 쓰이고 그 아이폰 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서 비로소 3나노 2세대격인 N3E 노드에서 만들어진 AP, 즉 3나노 칩인 A17 바이오닉이 활용될 것이란 것입니다. 이 정리하면 명실상부 그 최초의 TSMC 3나노 칩은 A17 바이오닉인데 이는 아이폰 15가 아니라 아이폰 15 프로 맥스 모델에만 탑재될 가능성이 크고 N3 노드 즉 N3B가 아니라 N3E 노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입니다. 그 눈에 띄는 점이 바로 웨이퍼 생산 규모인데요. 이 TSMC는 올 연말까지 3나노 생산을 점점 늘려서 월 생산량을 그 웨이퍼 9만 장에서 10만 장까지 늘릴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. 애플이 TSMC 3나노 칩 출하량의 90%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인 만큼 월간 웨이퍼 생산량 최대 10만 장에서 9만 장은 애플 관련 칩으로 보는 게 그 합리적일 것입니다. 아마 대부분이 A17 바이오닉 AP일 것이고 만약 다른 애플 칩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 M3 CPU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사실 그 월간 웨이퍼 생산량 10만 장이라면 언뜻 감이 오지 않는데요. 이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규모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통상 그 우리가 데이터 처리 용량을 말할 때는 비트 바이트, 킬로바이트, 메가바이트, 기가바이트, 테라바이트 순으로 갑니다. 그런데 그 애리조나 팹은 이 건설 발표 당시만 해도 월간 생산 규모가 12인치 웨이퍼 기준 2만 장 수준이었습니다. 되게 소규모죠. 이 TSMC 기준으로 메가 팹의 경우는 월간 웨이퍼 2만 5천 장을 생산하는데요. 이 처음에는 애리조나 팹이 메가 팹 웨이퍼 기준 2만 5천 장도 월간 기준입니다. 2만 5천 장도 생산하는 할 수 없는 수준의 소규모였습니다. 하지만 추가로 5개 공장을 만들고
4나노, 3나노 라인 또 건설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메가팹을 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됐고, 월간 10인치 웨이퍼로 10만 장을 만드는 기가팹까지 갈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. 그러니까 기가팹은 월간 12인치 웨이퍼로 10만 장을 만드는데, 이게 바로 이번에 애플 3나노의 그 생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입니다. 한마디로 대형 팹이죠. TSMC의 경우 이런 기가팹은 모두 대만에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애플의 3나노 칩 생산량이 상당히 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 올 연말 깨가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. 물론 희망 섞인 관측일 수도 있습니다. 대만 매체인 만큼 희망이 섞인 관측일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. 이 마크 루더인 TSMC 회장은 지난해 말께에 TSMC의 3나노 성공을 확실하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. 당시 그는 TSMC의 3나노는 그 핀팻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지막 범용 노드이자 최소 10년 동안 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노드라고 강조했습니다. 그러면서 TSMC의 3나노 노드의 수요도 5년 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 가치가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. 그 이런 발언은 TSMC가 3나노 양산에 아무 문제가 없고 시장 가치도 3나노의 시장 가치도 뛰어나다는 점, 또 역설적으로 칩의 가격도 매우 비쌀 것임을 시사했던 것이고, 또 한편으로는 칩이 매우 고가임에도 이 인류 팹리스의 수요도 이 폭발할 것임을 자신한 발언이라는 점을 짚어드렸습니다. 이번 이코노미 데일리 소식이 사실이라면 일부 확인된 것으로 봅니다. 이 마지막으로 애플의 첫 3나노 칩이 적용하게 될 TSMC N3E 노드도 한번 보겠습니다. 이 N3E 노드는 3나노 2세대 버전입니다. TSMC 입장에서 그렇다는 얘기죠. 1세대 버전은 N3, 다른 말로 N3B라고도 불리는데요. 이 N3B 노드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설계 비용과 노드 구현의 복잡성입니다. 프로세스 단계가 많고 설계 비용도 더 높습니다. 그래서 많은 팹리스들이 N3를 쓰기를 주저했었던 것이죠. 그래서 N3E 3나노 2세대 버전을 기다려왔습니다. 애플이 아이폰 15에 3나노 칩을 적용하지 않는 데는 N3가 너무 고가라는 점이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. 이 반면 그 N3E 같은 경우는 N3 공정보다 6개 적은 EUV 레이어를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밀도 증가는 적지만 더 단순한 공정입니다. 그래서 비용 및 제조 사이클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뜻이죠. 천하의 애플도 제작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N3 대신 N3E를 쓰는 것입니다. 사실상 그 3나노 적용을 팹리스를 계속 미뤄왔던 것은 제작 단가, 높아진 제작 단가에 비해서 체감할 수 있는 칩 성능이 이전보다 확연하지 않고 제작 비용이 너무 눈덩이처럼 부풀려진 데 따른 이유가 크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. 어찌됐든 그 N3E 노드, 3나노 2세대 버전인 N3E 노드는 N3P 등 그 3나노, TSMC의 3나노 파생 공정이 출시되기 전까지 TSMC의 3나노 주력 공정이 될 것이 확실한 노드입니다. 오늘은 TSMC가 연말까지 3나노 웨이퍼를 월간 최대 10만 장까지 찍을 수 있다는 소식의 배경을 짚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